치근단 절제술은 말 그대로 치근, 치아의 뿌리의 끝 단쪽을, 치아 뿌리 끝쪽을 잘라내는 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명절은 잘들 보내셨나요? 명절이 끝나고 이제 치과를 또 진료하다 보니까 명절 동안 식사를 이제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많이 씹으면서 이래저래 이제 불편한 것들이 생겨서 많이들 오세요. 근데 통증이라는 게 결국에는 치과를 방문하게 되는 큰 이유잖아요. 통증이 물론 충치나 치주 질환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즉 뭔가 치료를 요하는 통증도 있지만, 많이 씹다 보면 씹는 힘에 의해서도 없던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무조건 다 치료를 하는 거는 아니니까 혹시 통증이 있다면 너무 큰일 난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에 꼭 찾으셔서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통증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치근단 절제술이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치근단 절제술인데, 치근단 절제술은 말 그대로 치근, 치아의 뿌리의 끝 단쪽을, 치아 뿌리 끝쪽을 잘라내는 술식입니다. 어금니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충치가 생겼을 때, 충치가 깊어서 치아 속에 치수관까지 균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신경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큰 이상 없이 이제 증상이 가라앉고 잘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경 치료를 했음에도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뿌리 끝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신경치료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뿌리 끝쪽에 염증이 생겼다면 그때는 이 치수강에 복잡한 근관에 복잡한 해부학적인 구조로 인해서 염증이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제가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해가지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에서 컴플렉스 루트 커널 어나토미라는 제목으로 제가 검색어를 넣어서 쳐봤는데, 컴퓨터 그래픽으로 치아 근관의 여러 가지 구조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식도로 보면은 치아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뿌리 끝쪽에서 신경이랑 혈관이 들어와서 이와 같이 치수관 내에서 자리하고 있는 모습, 근관은 일자로 이와 같이 쭉 뻗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실제의 근관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가다가 끝에서 이렇게 가지를 여러 개를 치는 거예요. 이런 느낌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파일이란 기구를 이용해서 긁어내고 쭉 채워서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곁가지가 뻗어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기계적으로 긁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소독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고, 여기에 염증이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대부분 주된 근관을 치료함으로써 신경치료를 잘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90% 이상의 성공률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구조가 복잡해서 이 부근관이 주된 근관이 아니고 부가적인 근관, 즉 곁가지들이 많은 치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근관 내에 있는 균들이 기계적으로 다 제거가 되진 않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끝내도 여기 균들이 남아있다가 다시 재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뿌리 끝에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로 하면 근첨인데, 치근 치아 뿌리의 첨단, 제일 끝부분, 근첨에서 대략 한 3mm 이내에 부근관이 많이 곁가지를 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치근단 절제술은 신경치료를 하고 신경치료 이후에 크라운을 씌워서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재감염이 생겼을 때 이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치료 수단입니다. 어금니는 뿌리가 2개니까 그냥 뿌리 하나짜리 작은 어금니로 그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치아가 있고 뿌리 쪽에 이와 같이 치수관과 근관이 존재하는 치아가 있다고 할게요. 부근관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주근관에 대한 신경치료가 잘 마무리되고 치아를 크라운을 씌워서 충분히 오랫동안 잘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근관에 남아있던 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염증을 일으켜서 뿌리 쪽에 염증이 잡혔습니다. 엑스레이를 봤는데 신경치료가 이 이상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치아인데도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신경치료 원인이 아니라 이 부근관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치근단 절제술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치근단 절제술은 앞니로 예를 들면 앞니가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머리 부분이 있고
여기가 이제 크라운 머리 부분이고, 뿌리라고 하면 뼈가 이런 식으로 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끝 쪽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염증이 커지면서 대개는 입술 쪽으로 구멍이 생기고 여기 고름주머니가 생기게 되겠죠. 신경치료가 잘 되어 있음에도 다시 고름주머니가 생겼다. 이때는 신경치료를 다시 한다고 해도 큰 치료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이럴 때 이제 치근단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 방법은 뼈가 녹았기 때문에 잇몸을 절제하고 직접 여기에 접근해서, 제가 아까 근첨에서 3mm 정도 내에서 부근관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근관 부위를 이렇게 대략 근첨에서 3mm 내지 3.5mm 정도를 재서 잘라내고,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다시 이제 역으로 균이 들어가지 않게 꽉 막아놔서 치아 뿌리를 잘라내서 염증을 긁어내고 덮어서 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치근단 절제술의 술식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잇몸을 열어, 뿌리 쪽에 잇몸을 열어서 치아 뿌리의 끝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접근이, 치아 뿌리라는 게 앞니에서 작은 어금니까지는 수술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데, 큰 어금니는 치근단 절제술 이쪽에 뼈도 너무 두껍고 해서 큰 어금니 쪽은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큰 어금니는 치근단 절제술을 하기가 많이 힘들고, 만약에 큰 어금니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는 이제 의도적 제식술이라는 것을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부근관이 문제잖아요. 뿌리 끝에 3mm 내에 있는 이 곁가지들, 그래서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어금니는 직접 잇몸을 열고 뼈를 깎아내면서 이걸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치아를 일부러 뺍니다. 발치를 해서 구강 밖에서 똑같은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을 하고, 그걸 다시 입안에 꽂아 넣어서 치료를 마무리하고, 꽂아 넣으면은 짧은 시간 내에 준비를 다 해놓고 발치하고 거의 1분 이내에 모든 시술을 마무리하고 다시 꽂아 넣기 때문에 뭐 이쪽에 치주인대나 이런 것들 크게 다치지는 않고 대개는 이제 잘 붙게 되는데, 의도적 제식술의 문제는 이제 염증이 심한 경우에 치아가 잘 나올 수 있는데, 치아 뿌리나 이런 거에 전혀 손상이 없이 치아를 쏙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꼭 살려야 된다라고 할 때는 시도를 해보는데, 성공률이 뭐 100%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뭐 많이 치면은 한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발치하는 과정에서 뭐 이가 상한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치아는 살릴 수가 없고 빼야 되는 거고요. 오늘은 치아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치료, 치근단 절제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가급적이면 치근단 절제술까지는 안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처음에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 치아 신경 근관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근관 치료를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근단 절제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신경치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그 신경치료를 다시 재신경치료를 해서 신경치료를 먼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순서겠죠. 재신경치료를 했는데 신경치료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염증이 생겼다.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치근단 절제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수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작은 어금니까지이기 때문에, 큰 어금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서 구강 외에서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고 다시 넣는 의도적 제식술을 통해서 살려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